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심한 경우가 죠. 네. 근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반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산의 원장 최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산의 원장 배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산의 원장들 김면수입니다. 네. 장내막증이 폐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던데 또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나요? 방광이나 장이나 이런 주변 조직에도 생길 수 있고 아까 원장님 얘기하시다 보면 그것 때문에 증상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병변에 대한 어떤 치료나 그런 이런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물론이죠. 들더라고요. 일단은 자궁내막증은 크기의 위치에 따라서 생식기관에 생기는 것, 비생식기관에 생기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생식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난소하고 나팔관, 질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비생식기관은 이제 장, 그리고 비뇨기 계통, 그리고 신경혈관 계통,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기 폐에도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비생식기관 쪽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식기관 쪽에 있는 것도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비생식기관에 이게 장이나 비뇨기 계통 쪽에 생겼을 때 이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니까 그쪽에 치료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생식기 계통 쪽, 장 쪽에 생기는 쪽이 경우가 자궁내막증 환자분들의 한 10에서 15%가 장 쪽에 발생을 해요. 제일 많이 생기는 쪽이 장이거든요. 그 장 중에서도 이제 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 직장이라는 데가 있거든. 직장 쪽이 이제 90% 정도의 자궁내막증이 침범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근데 그쪽에 좀 치료하는 게 되게 좀 어렵죠. 네.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병변을 남기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놔도 배변통이라든지 성교통 이런, 그리고 또 재발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의 치료를 좀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병변을 최대한 절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든 병변을 다 제거하는 게 자궁내막증 수술의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이제 그때 병변이 너무 이렇게 침범이 심해가지고 일부 장을 절제한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병변이 넓은 경우, 그러니까는 장을 절제하는 방법은 이제 장 쪽에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심한 경우가 장 절제죠. 예. 장 절제 같은 경우에는 병변의 크기가 크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군데 나눠서 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 폐색 증상이 있다면은 그때는 뭐 부득이하게 장 절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하시기 전에는 뭐 배변통이라든지 불편한 게 있었을 건데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유, 그분은 네. 하지만 너무 해피하죠. 네. 자궁내막증이 아주 심한 분들은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식욕, 성욕, 어떤 모든 기본적인 게 안 삶의 되지. 그것들을 모두 다 떨어져요. 그런 거 이제 식물 증상이라고 그래요. 식물 증상. 예. 식욕 저하, 성욕 저하, 분노, 우울감. 그렇죠. 모든 게 다 떨어져 있어요. 식물화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은 그런 증상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소화불량도 있었고 맨날 배 아파서 응급실 가고 뭐 성생활도 뭐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고. 근데 지금 그 수술하고 나서 식욕이 너무 좋아져서 일단 식사를 너무 잘하고 이런 우울감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그분은 수술이 잘 돼가지고 약도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지켜봐야죠. 뭐 1년은 안 됐으니까. 박수 칠 때. 근데 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이란 질환 자체가 이제 악성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장을 절제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도 자궁 내막증 병변이 장에 있을 때 외과 선생님들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내버려둬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약 쓰면서 제발 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자궁 내막증이 급하게 진행되는 사실은 질환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한 통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래 살면서 그냥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건가? 크게 원인이 없는데 그러면서 해결은 안 되고 그 통증에 적응돼서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러려니. 네. 그러려니 원래 그렇겠지. 원래 이러니. 폐경되면 나아지겠지. 뭐 이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본인은 모르고 모르는 사는 거는 거야. 객관화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지. 아, 통증에. 당신은 이 정도의 생리통을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돼. 예.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것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네, 네. 그냥 사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질환 중에 가장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고 한 그 자궁 내막증을 거의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저는 이제는 좀 믿기로 했습니다. 네. 솔직히 그때는 안 믿으셨네. 반반이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불편함을 이렇게 찾아서 해결해 줄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하고 다른 불편함이 있거나 이러면 내 몸에 주는 이상 신호일 수 있는데 그걸 그러려니 하면서 놓치다 보면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어떤 통증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이 주는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 그리고 병원에 가기 싫다는 이유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없었던 신호가 내 몸에서 보내고 있다면은 그럼 반드시 병원에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해라. 맞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산의 원정글